안녕하세요. 북TV 365 북쇼핑쇼 지금 시작합니다. 5월 첫째 주 방송 시작하고요. 이제 5월 마지막째 주 마무리 방송. 예, 기분 좋습니다. 5월 한 달 굉장히 출연이 많으셨죠? 살짝 재테크 쪽에 관심을 가져보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 북쇼핑쇼에는 알고 계시죠? 늘 두 분의 게스트를 모십니다. 이 자리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북TV 365에 신청하시면 함께 참여하는 방송 언제든지 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나와주신 두 분의 북게스트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아진님은 부산에서 부산방송에서 아나운서로 일을 하셨고요. 원음방송에서 또 긴 경력으로 아나운서를 하셨으면서 지금은 W스피치 아카데미와 MBC 아카데미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신데, 특히나 이분은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따뜻한 마음의 소유자. 그녀를 통해서 제가 배운 게 굉장히 많은 마음이 따뜻한 분입니다. 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과찬을 해주셔가지고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반갑습니다. 저는 김아진이고요. 현재 NS홈쇼핑에서 식품 전문 게스트로 방송하고 있고요. 그리고 성인 키즈스피치 강사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늘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방송 전에 김명석 저자님 만나 뵈면서 이분은 그냥 단지 지식이나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책을 쓰신 분이 아니라 정말 뭔가 사람 냄새 나는 그런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1시간 동안 아마 함께 하신다면 그런 마음 그리고 그 매력에 아마 흠뻑 빠져들 거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1시간 동안 즐겁게 방송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한 분, 표정은 굉장히 편안하지만 굉장히 떨고 있는 이태인님은요, 그 공기업의 그 따뜻하고 안정적인 그 밥통을 발로 차고요. 본인의 그 서바이벌, 정말 남자들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프루덴셜 생명에서 3년 차로 든든히 자리를 잡고 계시고요. 요번에는 최근에 상을 타서 해외여행까지 다녀오신 실력파 정말 서바이벌 저보다 고수인 것 같아요. 이태인님, 네, 모실게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프루덴셜 생명에서 개인 재무 컨설팅을 담당하고 있는 이태인이라고 합니다. 소개를 또 너무 멋지게 해주셨는데요. 2009년도서부터 이제 프루덴셜에서 4년째 지금 이제 개인 재무 컨설팅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저희 고객님들 그 상담을 하면은 세금에 관련된 얘기를 사실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굉장히 또 어려운 부분이고 또 민감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제가 오늘 이제 좋은 정보 많이 듣고 저희 고객님들 상담할 때도 많이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늘의 주인공이시죠. 김명석 저자님. 이 자리에 모셔서 경매, 절세, 왠지 어렵다는 그 개념을 딱 깨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방송하기 전에요, 그 저자님이 자리에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화장실에서 나름 연습을 하고 계셨어요. 긴장하셨나요? 네. 긴장되셨나요? 얼굴이 안 되니까 실력으로 실력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네. 네. 그때 그 인터뷰할 때는 이렇게 타이를 하고 오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조금 캐주얼하게 부탁을 드렸는데, 네, 캐주얼 하신 건가요? 그렇죠. 예. 네. 오늘 날씨가 너무 더워서 네. 제가 헤어스타일도 결정적으로 넥타이를 푼 이유는 우리 세 분 MC들께서 너무 아름다우세요. 그래가지고 네, 풀었습니다. 아름다워서 그렇게 풀어지는 건가요? 네, 그래야 되나요? 네. 네. 왜 그래야 될까요? 네. 네. 이 자리는 저자님 나오시면 본인이 북쇼핑쇼에 맞게 좀 간단하게 자기를 PR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자기 소개를 간단하게 하고 진행될까요? 예. 네. 제 소개를 드리죠. 저는 지금 독산동에 있는 금천세무법인에서 세무사로 일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영지도사라고 있습니다. 기업의 경영 자문을 하고 있는 그런 자격인데요. 그걸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경공매사에 대한 자격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대학에서도 좀 나름대로 강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경기대학교
뭐 안산일대학교, 한양대학교 등등 해서 여러 군데서 지금 강의를 좀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세금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세금을 거두는 분들이 우리 국세조사관들입니다. 이 조사관들을 교육하고 있는 곳이 우리 국세공무원교육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네, 거기서 제가 재무회계를 좀 담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올바른 법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많은 이제 카운셀링 역할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정도 제가 하고 있고요. 뭐 나름대로 또 열심히 또 이렇게 저자에게 해서 책도 한번 써보고 이렇게 했는데요. 나머지 얼마 전에 또 제가 2권의 책을 또 추가로 더 냈습니다. 이건 뭐 저희 그 좀 전문서적이라서 좀 그런데요. 사회복지법인에 대해서도 이렇게 제가 좀 관심을 갖고 있어서 사회복지법인, 그 다음에 우리 세무조사가 저희 또 세무사들의 핵심 테마거든요. 세무조사에 대한 여러 가지 주의사항들 이런 부분을 정리해서 이렇게 만들어봤는데요. 시중에 나와 있습니다. 네, 원하시는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싼값에 보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이 정도로 소개 마치도록 하겠죠. 진짜 하니까 하시는 일이 너무 많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세무사 하시는 거고요, 맞죠? 네, 네. 그다음에 이제 그 강의하시고요. 네, 그다음에 저자님이시고, 네, 그러니까 1인 아빠 역할도 하시는 거고요. 그렇죠. 아빠 역할은 하죠, 하고 가끔씩. 계시나요? 네. 이렇게 역할이 굉장히 네. 정말 대단하신데. 그렇죠. 요즘에는 아빠 역할보다는 엄마 역할을 네, 많이 저자님 해야 되죠. 엄마 역할도 하세요? 그럼요. 정말요? 이제 집사람이 또 이렇게 바깥 외부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또 엄마 역할을 또 해야 됩니다. 네. 네. 저희 애들이 저를 막 더 많이 따르죠. 요즘에 또 부드러운 남자가 또 대세니까. 정말 바쁘시겠어요. 네. 자, 저자님 보시면 경북대학교 경제학과 나오시고요. 네. 그다음에 성균관대학교 석사과정에서 MBA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네, 굉장히 많은 그 직함들을 갖고 계신데요. 네.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굉장히 순탄하게 엘리트 코스를 밟아오신 게 아닌가. 그래서 네. 왜 우리나라에서는 사자라는 직업을 갖기가 쉽지 않은데 그렇죠. 예. 이 자리에 오기까지 원래 공부를 잘하셨거든요. 제 이름이 명석이니까. 네, 아무래도. 네, 아버님께서 이제 너는 똑똑한 사람이 되어지지 않겠니? 그래서 네, 밝은 명에 짐작하시다시피 돌석을 씁니다. 네, 그래서 네, 밝은 돌이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이제 뭐 공부를 했었죠. 네, 했었는데요. 순탄한 삶은 아니었어요, 사실은. 저희 집이 그렇게 넉넉하거나 그러지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시골에서 이렇게 자라서 서울까지 갔다가 또 서울에서 아버님이 사업을 실패하시는 바람에 다시 대구로 내려가서 거기서 이렇게 있었는데요. 뭐 고등학교 때까지는 제가 이제 앞장서는 걸 많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뭐 학년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학생장을 한다든지 해서 많이 앞서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공부를 늦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 그때부터 맛을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했죠. 근데 열심히 해서 이제 대학교를 들어가려고 해보니까 집이 너무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이제 제가 점수에 맞는 대학을 들어가기에는 너무 등록금이 비쌌죠. 그래서 아버님께 그 짐을 좀 덜어드리자, 아버님의 짐을. 그래서 이제 국립대를 들어가게 됩니다. 국립대. 그래서 국립대는 등록금이 싸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너무 2학년, 3학년 동안을 너무 고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피골이 상접했었죠. 네, 그래가지고 1년 동안을 정말 노는 것이 뭔가를 한번 보여줬습니다. 네, 정말 잘 놀았어요. 주구장창 놀았죠. 그러다가 안 되겠다. 그래서 뭔가 전환 터닝 포인트가 있어야 되겠다 해서 군대를 자원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제가 제일 1호로 들어갑니다. 저희 학번에서 1호로 들어가서 군대에서 이제 작은 우리 또 사회생활, 요즘에 뭐 군생활들 많이 이제 드라마로들 많이들 나오고 또 이제 예능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실제로 저희 갔을 때는 좀 그런 예능들, 버라이어티한 일들이 되게 많았어요. 네. 그래서 마치고 나와서 2학년을 복학을 하는데 이거는 말씀드렸죠. 1학년 때 제가 거의 총을 다쳤습니다. 무더기의 풀을 이렇게 거의 따발총으로 받아가지고 학점. 네, 학점. 네. 그래서 1학년을 다시 다녀야 되는 불운을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1학년을 이렇게 다시 복학을 하게 됐는데요. 어느 날 제가 정신적인 멘토라고 여기서 우리 고등학교 선배님이 계신데
그 선배님이 한번 이렇게 길게 얘기해도 되나요? 네. 아 예. 네, 네. 그 선배님이 이제 저를 불렀어요. 불러서 그래서 딱 한마디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는 꿈이 뭐니? 이라는 걸. 네, 이 대구 사투리로는 너 꿈이 뭐고 이거였는데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저 저는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게 그냥 꿈이에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형이 그래 그러면 내가 너한테 꿈을 좀 심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대학 캠퍼스에 보면 이렇게 잔디밭이 많잖아요. 거기에 막걸리를 네가 먹고 싶은 막걸리를 오늘 일생 동안 먹어야 되는 막걸리를 오늘 다 먹자. 그래서 제가 막걸리를 정말 싫어합니다. 더 이상 막걸리를 먹기 싫어하는데요. 그때 일생 동안 먹어야 되는 막걸리를 사옵니다. 약 지금 현재 기억으로는 그때 66병 정도를 먹은 것 같아요. 두 명이서. 네, 거의 미친 짓이죠. 선배님이 사주신 거예요? 네, 예? 병을? 아니죠. 그거는 같이? 네, 그분도 학생이었다 보니까 돈이 많이 없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거를 같이 돈을 모아서 66병을 먹기 시작합니다. 네, 오후 4시부터. 잔디밭에서. 네, 그래서 그냥 다 마십니다. 네, 뭐가 중요하구나.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때는 이게 안주가 변변치 않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손가락을 이렇게 하면서 그렇죠. 네, 그래서 아예 생 막걸리를. 그렇죠. 생막걸리를 그냥 먹은 거죠. 네, 그래서 먹고 나면서 이렇게 그 형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생은 정말 한 번뿐이다. 그 한 번뿐인데 네가 잘 살고 못 살고는 너의 선택이다. 근데 과연 네가 어떻게 사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나이가 들었을 때 후회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너는 충분히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잘 내리라고 믿는다. 라는 그 얘기를 계속 듣게 돼요. 그리고 그러면 제가 오히려 반문을 했어요. 형, 나 앞으로 뭐 하면 좋지?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아무것도 이게 안 보였거든요. 목적이 안 보이고 그냥 망망대해 혼자 있었던 거예요. 그냥 배를, 없고요. 그죠? 배를 그냥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죠. 목적지도 없고 그냥 하늘만 쳐다보면 다 온통 파란색이었으니까. 그래서 그때 그 형한테 물었어요. 어떤 걸 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형이 그러면 네가 경제학과니까 회계사 공부를 해라 라고 한 거죠. 그래서 회계사 공부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회계사는 저랑 또 코드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코드가 안 맞았어요? 네, 제가 1차는 이게 회계사 시험이 2차까지 있는데요. 1차는 제가 6번을 통과를 합니다. 그런데 6번 통과하면 2번의 기회를 줘요. 그래서 12번을 떨어지게 되죠. 네.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저는 머리가 똑똑하지 않구나. 네, 깨달았죠.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이제 끝장을 못 봤기 때문에 한번 끝장을 봐보자. 그래서 회계학이 가장 발달되어 있는 대학이 성균관대학교예요. 그래서 성균관대학교에 회계학과로 다시 진학을 하게 되면서 거기서 이제 승부를 보게 된 거죠. 거기서 이제 우리 교수님들 잘 만나 뵙고 가르침을 받아서 회계사 공부를 계속 하던 중에 졸업 조건이 그거였어요. 시험을 통과하면 졸업이 되는 거였죠. 근데 그거를 회계사가 하니까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총점 1점 차이고. 좀 마시면서 천천히. 네, 그렇죠. 네. 목마르시죠? 아니, 목이요. 예, 그렇죠. 네. 마시면서 조금씩 여유를 갖고. 네. 네. 그러셨어요. 그래서 마시고 이제 한 모금 마실까요? 마시니까 계속 이게 맛있네요. 그래가지고. 그랬죠. 어디까지 얘기했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딸 된다면서요. 졸업하는 조건이. 그렇죠. 네, 땄죠. 이제 따려고 이제 했는데 그게 계속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교수님이 그랬어요. 야, 너는 정말 운이 없다. 어떻게 평균 1점도 아니고 총점 1점, 총점 0.5점, 총점 0.8점 이걸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야, 그러면 안 되겠다. 너는 세무사 시험을 봐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해 세무사 시험을 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해 그냥 저는 치러 갔어요. 그냥 치러 갔는데 붙었어요. 그리고 그 해에 2차를 쳤어요. 또 붙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 공무원 시험을 봤는데 7급 그것도 붙었어요. 네. 그 다음에 그해 경영지도사 시험이 있었는데 그것도 쳤는데 붙었어요. 그래서 이것만 붙은 거예요. 이것만. 그래서 이건 정말 내가 천직인가 보다. 이쪽으로 가는 것이. 그래서 형사를 따고 1년의 수습 과정을 마치고
안산에서 개업을 하게 됐고요. 지금은 이제 좀 정신적인 멘토를 또 이렇게 담당하고 있는 우리 안산에 있는 여러 세무사님들이 계신데 그 세무사님들이랑 같이 개업을 하고 있다가 안산에서 처음에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요 경험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네, 망했어요. 그래서 아직도 그 날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2006년 1월 12일. 네, 몇 년 만에 망하신 거예요? 3년 만에 망했죠. 아, 네, 3년 만에. 그렇죠. 예. 그래서 1월 12일 날 저희 친구들은 그거를 저는 이렇게 확장 개업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저희 친구는 야반 도주라고 얘기하죠. 네, 12시에 모든 짐을 싸서 서울로 오게 됩니다. 지금 현재 있는 자리로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까지 오고 있고요. 지금은 뭐 그 조금 자리를 잘 잡아가고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의견을 많이 받고 있죠. 네, 여기까지 하면서 뭐 제가 저희 장장 긴 네네 얘기를 재밌게 네. 잘 해주셨어요. 그 세무사 하면은 우리 그 일반적인 사람들은 왠지 막 짠돌이 같기도 하고 네. 너무 막 타이트하고 막 계산하고 막 네.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네. 여자님이 이렇게 세무사 일을 하시면서 그 세무사의 자질 뭐 이렇게 하니까 나는 적성에 맞더라. 네. 있을까요, 자질? 자질은 우선은 세무사는 전문가예요. 세금에 대한 전문가. 그래서 일단 전문가적인 기질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좀 꼼꼼해야 된다라는 거죠. 꼼꼼. 네, 꼼꼼해야 된다. 그래서 근데 이제 저희 세무사들이 모이면 정말 우스갯소리를 많이 합니다. 저희 이제 모임을 많이들 하는데요. 세무사들 모임을 하는데요. 마지막 마칠 때 되면 직업병을 발휘를 합니다. 직업병. 만약에 6명이 모였어요. 그래서 술값이 5만 원이 나옵니다. 네. 그러면 네, 10원짜리까지 계산을 하죠. 네, 10원짜리까지 계산을 해서 네, 들어가게 됩니다. 네. 네, 6명이니까 뭐 만약에 5명이었으면 얼마나 나누기가 좋겠어요? 5만 원에 5명 하면 10,000원씩 내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근데 6명이에요. 그러면 10원짜리까지 계산을 해서 만약에 그날 10원짜리를 못 줬어요. 그러면 그 다음 날 잊지 않고 10원짜리를 갖다 줍니다. 네. 그 모임 계속 유지되고 있나요? 그렇죠. 유지가 유지되고 되죠. 있어요? 예, 유지가 되고 있죠. 그건 저희는 그 미덕이라고 모임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그런 모임 바로 이제 네. 아니 그냥 오시면 네. 진짜? 네, 그죠. 한번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네. 자, 본격적으로 절세 비밀 제목 그 책 제목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경매 부자들만 아나요? 절세 비밀을? 그렇진 않죠. 그런데 이제 경매 부자를 왜 앞에다 넣냐면 우선 저희가 그 책을 낼 때 저는 책 제목이 너무 이렇게 좀 타이트하면 좀 그렇겠다라고 해서 그냥 우리 절세의 비밀 뭐 이런 것 쪽으로 해서 넣겠다 이렇게 했는데 또 저희 이제 코디를 해주시는 엔터스 코리아의 양 사장님께서 앞에 경매 부자를 좀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 거를 넣어야 될까요? 했더니 아무래도 요즘의 트렌드는 부자. 네, 부자죠. 네, 부자. 그래서 그 앞에다가 경매 부자를 좀 넣자. 그래서 경매 부자를 넣게 된 건데요. 여기 이 경매 부자는 여기는 지금 되어 있으신 분들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되실 분들을 목적으로 제가 썼다라고 보시면 되죠. 다 부자로 되실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현재를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미래를 보면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 게스트분들이 네. 경매에 대해서 궁금한 점들을 가득 이제 써오셨어요. 질문 방식으로 한번 진행을 책에 대한 질문. 질문이요? 네, 너무 깊이 들어가지 않고 질문하겠습니다. 네, 네, 제가 궁금한 먼저 점. 네. 저는 지금 사실 이 책을 접하기 전에는 전혀 그 세금이라든지 경매라든지 관해서는 사실 크게 관심이 많이 없었어요. 지금 제가 결혼 3년차 이제 주부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이제 그 경매에 대해서 조금씩 관심이 가게 되더라고요. 나도 경매로 한번 집을 사볼까?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저 같은 초보 경매자들이 좀 범할 수 있는 위험이라든지 어떤 부분도 공부를 좀 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참 처음부터 너무 어려운 질문을 주셨는데요. 네. 저도 이제 경매를 지금 이제 시작한 지가 이제 한 뭐
근 2003년도 제가 데뷔하면부터 바로 시작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근 10년 정도가 된 것 같네요. 어느덧 10년이 흘렀어요. 10년. 그래서 이렇게 보통 경매를 하실 때 좀 주의할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앞에 우리가 경매라고 하게 되면 앞에 부동산자가 들어가요. 부동산 경매. 그래서 경매를 하시기 전에는 앞에 부동산을 먼저 좀 공부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 권해드리고 싶은 가장 기본적인 거는 베이지컬한 기본적인 거를 좀 공부를 많이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부동산이란 과연 어떤 건가라는 부분을 미리 공부를 좀 하시고 그 다음에 들어가셔도 늦지 않는다라는 거죠. 대부분 보면 제가 학원에서도 강의를 좀 하고 있는데요. 보통 한 6주 과정을 끝나시고 난 다음에 갑자기 막 이렇게 쫓아가지고 그냥 가서 지르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려요. 그냥 지르시더라도 조그맣게 지르세요. 지르세요. 근데 가끔씩 이렇게 저희 얼마 전에 얘기했는데요. 얼마 전에 그래서 이제 수료하시고 난 다음에 그래서 아니 조그맣게 이렇게 하세요. 그랬더니 어느 날 저녁에 전화가 왔어요. 교수님 큰일 났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무슨 일이냐고. 제가 교수님 질렀는데요. 너무 많은 걸 질렀어요. 도대체 얼마나 질렀냐고. 10억짜리를 질렀어요. 초심자가. 그래서 처음에 너무 크게 하지 않으시도록 제가 이제 경매에 가장 여러분들 이제 책자를 보시게 되면 아시겠지만 경매는 크게 해서 크게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작게 하셔도 나와 맞는 코드를 가지고 진행을 하시고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진행하시면 1,000만 원도 한 2,000만 원 투자하셔서 1,000만 원, 2,000만 원 남기실 수도 있고요. 깊게 생각을 해서 만약에 1,000만 원 투자해서 2,000만 원 남겼다. 그러면 우리 그냥 1년치 연봉 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잖아요. 너무 크게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두 번째 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본적으로 내가 경매를 하는 목적을 좀 명확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목적을. 내가 경매를 왜 할까라는 거에 대한 목적을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건데요. 우리가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내가 경매를 통해서 내가 실수요를 할 거냐. 내가 이 경매받은 집에 대해 집을 가지고 거기서 이제 집 가셔서 거기다가 내가 살 거냐라는 부분에 대한 거가 기본적인 목표가 되고요. 두 번째 목적은 시세 차익을 얻을 거냐. 이 두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표를 좀 정확하게 해주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거기에 그 목표가 딱 정확하게 되시면 나중에 뒤에 들어오는 절차들이 되게 순수하게 되게 실태가 잘 풀려집니다. 그런데 나 이거 이렇게 하니까 남들이 하니까 난 그냥 따라하겠어 라고 하시는 거는 나중에 되게 힘들죠. 보통 뭐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하는데요. 요즘에 친구 따라 경매법정 간다고 하죠. 그래서 어린애들 그저께 뉴스 나왔더라고요. 아주머니들 애기 없고 막 이렇게 실제로 가시면 그렇습니다. 실제로 경매장에 가보면 지금은 정말 후분이 많이 달아와 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들뿐만 아니라 우리 주부님들도 많이 오셔서 실제로 애들 이렇게 다 이렇게 오셔서 저도 가봤잖아요. 오셨어요? 갔는데 막 같이 모여서 하더라고요. 세 분씩 같은 편인가 봐요. 그렇죠. 예, 그 안에 들어가서 마지막 제가 강조해야 되는 마지막 거를 말씀해 주셨네요. 실제로 경매장에 가보시면 우리 일희일비하지 말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가보시면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목표를 정확하게 하고 난 이 물건에 들어갈 거야 라고 해서 딱 들어가시면 거기 흔들림이 없는 투자를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막상 내 물건에 가보면 실제로 제가 응찰했던 케이스가 됩니다. 우리 이제 방배동에 있는 집이 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저 집을 한번 내가 봤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미리 이제 가서 물건을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물건을 보러 갔는데 제 물건 있죠. 제 물건을 갑자기 사람들이 때려와가지고 약 한 20-30명씩 오셔가지고 막 거의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그래서 그러면 심리적으로 저는 응찰 가격을 한 요 정도 쓰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위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명확한 그때는 목표가 없었던 거예요. 난 이거 아니면 접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시면 좋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좀 더 올려서 적을까? 좀 더 올려 적으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없음에도. 그렇죠. 그래서 그냥 지을까? 이렇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돈을 더 올려 적게 되는 거죠. 홍보 모드 있죠. 홍보 모드. 그렇게 됐는데 한 30명이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결과를 봤어요. 저보다 더
하셨던 분이 한 분 더 계셔서 망정이었지 아니면 저는 정말 네, 힘겨워질 뻔했습니다. 네. 제가 네, 한번 해보니까 오픈해보니까요. 네. 응찰자 2명. 예, 제 앞에 계신 분이 제가 예를 들어서 8억에 했다면 그분은 저보다 더 몸이 달았던 거예요. 네. 약 12억 원을 씁니다. 그래서 4억 원을 더 높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아니었으면 저는 정말 힘겨워질 뻔했죠. 그래서 가보시면 실제로 그런 경매 분위기에 많이 이렇게 휩싸여지게 됩니다. 가서 우리가 보면 여기 규모에 막 올라가고 그러잖아요. 네. 막 사람 괜히 주눅 들고. 한 번쯤 근데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 가서 예. 느낀 게 왜 야시장 가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그렇죠. 살아있는 느낌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네. 갑자기 실제로 가시면 이렇게 합니다. 어. 이렇게 하시고. 집에서 막 3시간 이렇게 멍 때리고 있는 시간이 여기서는 그렇죠. 너무 치열한 거예요. 막 그렇죠, 눈빛들이 그렇죠. 예, 살아있는 느낌이죠. 네, 살아있죠. 한번 살아있음을 느끼고 싶다면 그 자기 구역의 법원, 네. 법원 한번 방문해 보시면 네. 하루하루 사람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하는지 네. 보실 가시면 수가 딱 이 요즘에 유행하는 있어요. 용어가 딱 생각나요. 살아있네. 맞아. 살아있습니다. 딱 하시면. 그거예요, 네. 진짜. 이것 좀 더 붙여서 뭐 잠깐 시간을 한 2분만 정도. 제가 질문하고 싶다고 그러는데. 그러세요? 질문, 네, 질문. 네, 기다리고 네. 있었어요. 네. 하고 이제 하시면 될 네. 거예요. 지금 뭐 책 제목도 그렇지만 경매 부자들이잖아요. 네. 경매를 통해서 사실은 다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을 품고 경매를 시작하는 건데 실제 그 이제 뭐 경매로 인해서 크게 이렇게 자산이 늘리신 분이나 네. 또는 아까 이렇게 얘기하신 것처럼 12억을 질러서 네, 이렇게 네. 좀 이렇게 자산을 좀 실패하신 망하신 분, 네. 네, 실패하신 네. 분 사례가 혹시 어떻게 있는지 네. 네, 듣고 싶어요. 예. 성공하신 분 먼저 듣고 싶어요. 네, 일단 너무 좋은 질문 해주셨어요. 네. 우선은 저는 어떤 투자를 할 때요, 항상 성공만을 생각을 합니다. 성공만 생각해도 빠듯한 세상에 실패까지 생각한다면 얼마나 머리가 아프겠어요. 그래서 뭐 요즘에 이제 재테크 서적에 보통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투자는 성공만 있을 뿐이고, 네, 실패란 없는 것이고, 다만 피드백만 있다. 예, 읽으셨네요. 역시. 그럼 읽어야죠. 다방면에 역시 그럼요. 박식하세요. 다방? 예, 레스토랑 면에서. 네. 예.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성공한 분이 지금은 이제 우리 강남에 이제 큰 이름 안 되면 그 아파트에 지금 살고 계신 주부님이신데요. 저희랑 처음에 같이 시작을 하셨어요. 그분이 딱 종잣돈을 많이도 모으신 게 아니죠. 딱 1,000만 원으로 시작을 했어요. 1,000만 원. 네, 1,000만 원으로 시작을 해서 처음에 이제 조그만 빌라, 그다음 허름한 집 이렇게 해서 투자를 하셔서 이분은 저희가 이제 말씀드렸어요. 세금은 어떤 게 가장 좋나요? 안 내는 게 가장 좋죠. 네, 비과세. 세금을 안 내는 걸 비과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분은 무조건 비과세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투자하셔서 비과세 받고 투자하셔서 비과세 받고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기억하기로는 그분은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라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1,000만 원 투자하셔서 2천만 원, 2천만 원 하셔서 4천만 원, 4천만 원, 8천, 8천에서 1억 6천, 그 다음에 4억 여기서 이제 많이 이제 올라갑니다. 네. 위치가 너무 좋은 곳에 골라서 갑자기 이제 2억에서 갑자기 4억으로 이렇게 뛰게 됐죠. 근데 세금은 한 푼도 안 내게 돼요. 어떻게 안 됐어요, 세금을? 그게 비과세 규정이 있는데요. 그 비과세 규정 궁금하시죠? 네. 여기 있어요. 여기 네, 여기 사서 오시면 있답니다.네, 여기 있으니까요. 여기, 예. 여기. 네, 여기 안에. 아, 원래 네, 500원을 받는데 네, 이 안에 궁금한데 안 있어요. 알려주니까. 그렇죠. 예. 여기 있습니다. 여기 네.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계속 지금 그렇게 하셔서 계속 늘어났던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1년에 보니까 10년 동안 그분이 투자를 하셨는데 1년에 합계를 해보니까 1년에 1억 정도를 하셨어요. 네. 그래서 그분은 참 본받을 만한 케이스가 된다라는 거죠. 근데 열심히 공부하셨어요. 열심히. 6개월 만에 확 흥분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조금씩. 그렇죠. 그렇게 하죠. 그리고 좀 실패한 사례들은 좀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실패하시는 거는 제가 보면 이렇게 분석을 잘못했을 경우가 실패를 많이 해요. 특히 초심자들이 하시면 초심자라는 표현이 좀 거슬리시나요? 아니에요. 초보자로 할까요? 네. 초보자들이 가셔서 실수하는 것들이 아까처럼 그런 경우들이에요. 네. 감정가 대비해가지고 감정가는 우리가 8억밖에 안 되시는데요.
가서 12억을 지르고 싶다든지 그런 경우들이죠. 예, 그렇게 오셔가지고는 마음의 위안을 삼는 거죠. 그 물건은 그 정도 가치를 가질 거야 라고. 근데 냉혹합니다. 현실은요. 이미 4억을 손실을 보는 거죠. 이미 4억 손실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팔 때 보면 제가 또 못 받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보통 요즘에 이제 또 부동산 하향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8억을 실제로 주고 사시더라도 7억 5천에 주고 판다든지 결국은 손해를 무지막지하게 주고 사게 되는 거죠. 그걸 우리는 실패했다라고 안 하는 거죠. 뭐라고요? 우리 교육비라고 해요. 교육비를 그분은 약 4억 원을 드린 거예요. 너무 많은 교육비를 드렸죠. 네. 그래서 그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좀 기본적인 거 많이 챙겨서 들어가시게 되면 실수를 덜 하신다라는 거. 네. 그 다음에 우리 같은 전문가들이 좀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얘기를 꼭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우리 여성분들의 말을 많이 들어야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꼭 세 부류의 말을 꼭 들어야 된다고 해요. 저희 집사람 말 잘 들어야겠죠. 그죠? 여보 사랑해. 네. 끄세요. 그 다음에 우리 내비양. 네, 내비양 말 잘 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스크린 양이 있습니다. 네, 우리 이제 골프 치시게 되면 스크린 들어가시면 거기서 이제 스크린 양이 몇 번 아이언 치세요. 이렇게 세 분의 말은 반드시 들으셔야 돼요. 네. 얘기를 듣다 보니까요, 이제 좀 어려웠던 그런 경매라든지 부동산 부분이 조금 더 쉬워질 것 같기도 한데, 사실은 제가 오늘 방송을 하러 간다고 하니까 제 주변에 있는 그 초보 주부들, 세댁들이 얘기를 하기를 뭔가 좀 부동산을 하려고 하면 뭔가 돈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같고 또는 뭔가 공부를 정말 많이 한 사람들의 이야기 같다라는 어떤 한 부류의 특권계층의 이야기 같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쩐이 없어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 나는 뭐 절세하고 싶어도 그만큼 될 뭐 돈이 없어.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떤 얘기 해주고 싶으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네. 경매는 큰 돈으로 하는 거 아니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작은 돈으로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대전제는 있어요. 관심을 가져야 돼요. 관심. 이건 그냥 딴 나라의 일이야 라고 생각을 하시면 딴 나라의 일이가 돼요. 그런데 관심을 좀 가지시고 난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볼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의 열정을 가지신다면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큰 금액으로 하시면 많은 돈을 남기실 수 있다. 이거는 정말 허황된 얘기고요. 일단 작은 금액으로도 시작을 한번 해보세요. 네. 행동을 하시면 불행하시면 불행하게 돼요. 네, 그렇죠. 행자가 한자로 쓰시면 행동을 하지 않으면 불행하게 됩니다. 네. 뭐 더 이렇게 질문 사항이 있어요? 질문 좀. 경매가 하면은 아무래도 좀 이제 경매라고 하면 그 단어 자체가 생소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기 때문에 뭐 경매를 공부하려고 해도 그 단어 하나하나가 좀 이렇게 와닿지가 않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경매를 할 때 좀 알아야 되는 아주 필수적인 상식에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할게요. 경매에서 보니까 네네. 물건 분석 있고요. 그다음 명도 분석 있어요. 네. 수익 분석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고 했거든요. 네네. 자, 물건 분석은 알 것 같아요. 저 물건을 살지 말지 이제 분석하는 거고. 네네. 맞죠. 제가 조금 공부했어요. 열정만 있어요. 네네. 그리고 이제 명도 분석이 궁금해요. 명도. 그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물건 분석 맞나요? 네, 맞는데요. 앞에 하나가 맞아요. 좀 빠졌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경매를 공부하다가 보면 처음부터 이렇게 줄거리를 잡지 않으면 되게 힘들어져요. 그래서 줄거리를 잡는 4가지가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는 경매에 있어서 공부해야 되는 4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 첫 번째가 우리 권리 분석이 있습니다. 권리 분석은 뭐냐면 내가 여기다가 투자를 하게 되면 내가 이 다른 권리를 내가 인수해야 되는지 아니면 버려야 되는지 이런 권리들을 분석하는 절차가 돼요. 그래서 기본적인 아주 작은 산이에요. 큰 산에 올라가기 위한 가장 작은 산. 그런데 그 작은 산에서 많이들 좌절을 하게 됩니다. 너무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일단 뭐 예를 들자면 우리 뭐 가처분, 가등기,
네. 그다음에 뭐 담보, 가등기 이런 것들이 막 나오죠. 막 벌써하면 다들 네 우리 방청객 분들도 막 이렇게 네, 머리가 막 아파지시죠. 네. 눈 안 그렇죠. 마주치죠. 네. 질문할까봐. 네. 여러 가지 그런 용어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근데 권리 분석을 작은 산을 넘지 않으면 그 큰 산을 볼 수가 없어요. 첫 번째 산이 권리 분석이라는 단계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물건 분석이라는 단계입니다. 물건 분석 아까 우리 사회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겁니다. 네. 어떤 물건에 내가 투자를 할 것인가 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명도 분석인데요. 이 명도 분석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내 물건으로 갖고 왔어요. 그러나 이 물건을 기존에 다른 임차인들이나 전주인이 거기에 살고 있겠죠. 근데 그거를 내 걸로 온전하게 가지고 오는 절차라는 거죠. 네. 이거를 예를 들자면 될 거예요. 우리 홍길동전에 보면 아버님이 계시나 아버지로 부르지 못하고 형이 있으나 형이라 부르지 못하죠. 그거랑 마찬가지죠. 명도 분석은 그 집을 내가 샀어요. 사나 그 집은 내게 아니죠. 내 집이라고 부를 수 없는 그거죠. 그러면 온전하게 내 집으로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내 집으로 가지고 오는 그 절차, 그 부분이 명도 분석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안전하게 이렇게 그 물건을 내 걸로 만들 것인가 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상대편은 어떻게 보면 정말 처절한 상태의 그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의 사정을 잘 봐가면서 밀고 당기게 해가면서 그분들이 잘 이렇게 마음을 풀고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명도 분석의 가장 핵심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 이제 권리 분석이 됩니다. 수익 분석이 되죠. 수익 분석은 제가 순서를 먼저 이렇게 매기라 하면 수익 분석을 제일 먼저 앞에 두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제일 먼저 드립니다. 우리 경매 강의를 나가거나 혹은 우리 평생교육원에 가서 우리 질문 드리면 아버님 어머니 경매들 왜 하세요? 이렇게 제일 먼저 여쭤봅니다. 그러면 대부분 그냥 뭐 남들이 하니까 네, 그냥 노후에 좀 편안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죠. 네, 돈 좀 벌기 위해서 이렇게 하죠. 그래서 결국은 비결이 되는 답이 그거예요. 돈 벌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이거죠. 그러면 저희가 이제 강의를 드릴 때 돈 벌기 위해서 그러면 왠지 좀 낮아 보이잖아요, 급이. 그러니까 수익을 내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수익. 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경매를 하는 목적이 수익을 내기 위한 거죠. 그래서 수익 분석을 첫 번째로 두고 진행을 하는 겁니다. 거기가 목표가 되는 거예요. 나는 이 정도의 수익률을 얻을 거야. 예를 들자면 지금 뭐 보통 우리가 임차를 하거나 우리 월세 받으시는 분들 그분들은 10% 정도를 우리가 수익률을 차지합니다. 내가 투자 대비 투자금에서 10% 1억을 투자했다면 연 1,0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얻어야지 10%의 수익을 얻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내가 경매는 이 정도는 내가 10%는 못 얻는다. 그럼 난 6%만 얻을 거야. 라고 6%의 그 수익률만 딱 정해지시면 낙찰가도 정해지시는 거죠. 내가 쓸 금액도 정해지는 거예요. 쓸 금액이 정해지면 나중에 일일비하지 않아도 돼요. 목표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수익 분석은 제일 마지막에 두고 있지만 사실은 맨 앞에 두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수익 분석의 가장 정점에 있는 것이 바로 세금이에요. 세금. 네. 그래서 이 세금을 잘 아셔야지. 나중에 수익은 실제로 많이 생겼는데 결국 중간에 국가가 그래 너 돈 벌었으니까 국가에다가 내야 되지 않겠니? 라는 거죠. 그게 세금이죠. 그래서 그 세금 부분 때문에 실제 수익률이 적어지는 거죠. 내 주머니에 아이고 한 5천만 원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나중에 세금이 반으로 나가게 돼서 실제 남아있는 주머니에 돈이 2천만 원, 2,500만 원밖에 남아있지 않는 현상. 그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아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조금 전에 그 세금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사실은 지금 5월 달에 저는 이제 프리랜서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종합소득세를 또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세금을 내야 되고 세무서를 또 방문해야 되고 네. 이런 네. 부분이 있는데 네. 늘 투정을 하면서도 사실 세금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국가가 내라는 대로 세금을 내고 투정대로 하고 네. 이런 경우가 많은데 네. 그 조장님이 말씀하시는 절세의 비밀이 어떤 건지 저에게 그 비밀을 좀 절세의 비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절세의 비밀 궁금하시죠? 부장님한테 가면 될까요? 네. 부장님한테 가서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절세 해주실 거예요? 네, 뭐 그거는 절세는 해드려야겠죠. 네. 네. 근데 이제 오실 때 그냥 오시지 마시고, 네. 네, 양손은 좀 무겁게 해서 오시면 그렇죠. 바카스 한 명이라도 사 오시면, 네, 응당의 대가가 또 이렇게 가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있는데요. 우선은 절세의 비밀은 제가 3가지 정도로 요약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절세는 어떻게 하면 절세를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해주시면 3가지 정도. 첫 번째는 우리나라는 세금 구조가 다 이렇게 누진세율로 되어 있어요. 누진세율로 되어 있다는 얘기는 소득이 많으면 많을수록 많이 내게 되는 구조로 되어 있죠. 그래서 그러면 소득이 많다는 얘기는 한 사람한테 몰아주면, 속돈 표현으로 몰빵해주면 세금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좀 쪼개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명의 분산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하는 것보다 이게 사람을 쪼개는 거죠. 한 사람보다는 그렇지. 남편 역시 대단하세요. 주부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물건을 투자하시더라도 남편 명의 내지는 아내 명의로 하는 것보다는 두 분이서 공동으로 들어가시는 거. 이걸 권해드리는 거죠. 그래서 공동 명의로 이렇게 해놓으시게 되면 그렇죠. 공동. 그러면 나중에 가면 아주 이렇게 절세를 많이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조금 더 이렇게 세금 관리가 좀 잘 되신 분들은 거기다가 우리 아들, 딸 명의도 막 끼워놓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공식적인 우리 절세 방법이시니까 절대 이렇게 뭐 탈세를 하거나 그런 거는 아니시죠. 그래서 명의를 분산하시게 되면 세금은 무조건 줄어들게 되어 있어요. 명의를 분산하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기간 분산을 해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간. 우리가 세금은 1년 단위로 세금을 내게 해요.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소득분에 대해서 세금을 내세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거를 기간을 쪼개주는 거죠. 기간. 예를 들어서 원래 이제 우리가 경매받은 거를 원래 한 2개가 있는데 이거를 1년 안에 2개를 다 팔아버리면 어떻게 됐어요? 2개 합쳐지니까 세금이 많아지겠죠. 그거를 예를 들어서 뭐 잔금을 받는데 잔금을 하나가 2개 동시에 원래 12월 31일이었는데 그거를 한 채는 12월 31일 받고 한 채는 내년 1월 2일 날 받는 거죠. 그러면 기간이 분산이 돼요. 그러면 앞에 거를 합쳐서 세금 매겨야 되는 거를 이제는 쪼개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세금을 절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기간 분산이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소득을 좀 분산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소득. 소득은 내가 받는 소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소득세를 계산하시게 보면 우리가 이자, 배당 소득 받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근로소득, 그 다음에 뭐 연금소득, 기타 소득, 그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소득들이 있는데요. 그 소득을 나눠서 받아오는 거죠. 내가 만약에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 그러면 회사에 내가 주주로도 일하고 있다 라고 하시게 되면 거기서 내가 근로소득을 받아오는 것도 될 수가 있겠지만 거기서 배당도 좀 받아온다든지 아니면 거기서 내가 퇴직을 할 때 퇴직금으로도 받아온다든지 그래서 소득을 좀 나눠주시게 되면 그러면 세금이 좀 줄어든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소득을 조금 나눠주시게 되면 그러면 이제 세금을 줄일 수가 있고요. 이제 우리 우리 MC님도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 보험 이렇게 하시다 보면 많이들 여쭤보잖아요. 세금 어떻게 하면 이게 절세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3가지를 꼭 말씀해 주시면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방송 보시다가 이제 얘기 듣다 보니까 막 세금 좀 복잡하게 느껴지시죠? 책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김명석 저자는 김명석 세무사님 검색하면 나오거든요. 네. 찾으시면 심플하게 조금 방송 두둑히 해석하시면 아주 간편하게 네. 질문 한 가지 더 드릴까요? 아니면 우리 우스갯소리 하나를 해드릴까요? 네, 얼마 전에 제가 강의를 나갔는데요. 우리가 지금 보유할 때 내는 세금이 종부세라는 게 있습니다. 종부세,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세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저희가 이제 종합부동산세를 내게 되면 얼마 냈다라고 얘기하게 되면 그분의 재산이 파악이 됩니다. 대충 파악이 돼요. 그래서 대부분 우리 12월 1일부터 12월 31일에 종부세를 내는데요. 그날 보통 보면 연말 모임들 많이 하잖아요. 그 남자들 보면 보통 이게 좀 그게 심하죠. 허세, 부장성세가 심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평소에는 막 있다고 막 이렇게 거들먹 합니다. 그래서 내가 돈 좀 벌었어 이렇게 하고 막 내 땅도 좀 샀잖냐? 그리고 막 이렇게 부동산도 좀 많이 샀어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다가 12월 달 그때 딱 한마디만 물어보시면 그분의 재산 사항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 얼마야 했는데 안 맞는 거예요? 아니죠. 종부세가 뭔지도 몰라요. 뭐예요? 그러면 그분은 없는 거예요.
그분은 나중에 안 사귀시면 돼요. 없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네. 종부세를 2번 내지 않나요? 아, 종부세는 한 번 내. 한 번 내는 5월에 또 하나 내는 거 아, 있죠? 5월에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제사세라고 얘기하는데 아, 그거는 이제 제사세. 7월 달에 내시는 거고요. 5월 달에는 종소세라고 합니다. 종합소득세를 지금 줄여서 얘기를 하는데요. 아, 그리고 또 우리 네. 종부세를 또 한 가지 더 우스갯소리가 되어 있는데요. 뭐 계속해도 되나요? 네. 아, 예. 얼마 전에 우리 제가 이제 강의를 나갔습니다. 강의를 나가서 이렇게 종부세를 꼭 내야 됩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좀 드렸더니 어떤 사모님이 이렇게 강의를 들으시다가 수심이 가득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니 사모님 왜 그러세요? 제 강의가 마음에 안 드셔서 그러시면 저한테 돌직구를 날려주시던가 이렇게 인상을 쓰고 계시면 제가 어떻게 강의를 할나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침통한 표정으로 저한테 질문을 해주셨어요. 제가요. 여자 목소리로. 제가요. 네. 제가 채씨 집안에 제가 18대 종부인데 이 종부된 종부세를 내가 종부인데도 종부도 억울한데 종부한테도 매기는 세금이 따로 있다니 그러면서 막 이렇게 너무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종부세는 종부가 내는 세금이 아니시고요. 네. 종합부동산세를 줄여서 종부세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렸더니 안심을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이렇게 화색이 만면해지셔가지고 네. 이 시대의 우리 종부님들은 화이팅 해주시기 네. 뭐. 자꾸 이렇게 세금 나오는데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제가 궁금했던 게 증여세가 있고요. 상속세가 있는데 현금으로 이렇게 증여하는 것보다 부동산으로 증여하는 게 훨씬 더 세금을 조금 낸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네네. 맞나요? 예. 정확하게. 땅을 줘야겠네요. 현금을 주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이제 우리 절세 개명에 우리 증여세나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개명도 여기다가 제가 실어놨는데요. 차이가 뭐예요? 증여세가 뭐고 상속세가 뭐고? 네. 일단 정의가. 정의가요. 네. 정의는 일단 증여세 같은 경우에는 살아계실 때, 예를 들어서 아버님이 살아계시고 저한테 주시는 거죠. 돈이나 혹은 여러 가지 물건들 혹은 여러 가지 부동산들을 저한테 주시게 되면 그러면 저는 무상으로 받았죠. 무상으로 받은 거에 대한 세금을 내는 거를 증여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만약에 아버님께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아버님이 남아 계신 그 재산을 저한테 주시면 그거는 상속세가 발생가 됩니다. 그런 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돌아가시냐 아니냐에 따라서 세금이 좀 차이가 있다라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그 현금보다는 부동산 증여가 세금이 쌉니다 라고 하는 이유는 현금은 액면 그대로잖아요. 1,000만 원 그대로 액면이죠. 근데 부동산은 1,000만 원에 대한 거를 액면으로 주시더라도 그 액면가액보다 낮게 매겨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기준시가라고 얘기합니다. 기준시가. 그 기준시가가 시가보다는 낮아요. 예를 들면 1억이 시가다 그러면 기준시가는 7천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3천만 원만큼을 줄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부동산을 주는 게 절세를 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가 실제로 상담을 하거나 필드에서 제가 상담을 드릴 때는 현금은 액면가액으로 이렇게 나타나지만 현금은 숨길 수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숨기는 부분에 대한 내용들은 저희 사무실에 오시면 제가 또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했던 게 이렇게 현금을 꼭 이렇게 밝히고 줘야 되나 싶어요. 그렇죠. 현금은 그렇죠. 습, 그래서 그 부분에 습 주시는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우리 북티브 365는 법률을 잘 지키는 쪽이시죠. 그러니까 쓱 주시는 부분은 저희 사무실에 쓱 오시면 제가 그리고 이제 이 책을 조금 그래서 참고하시면 그럼 제가 쓱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정말 맛보기로 책에 대한 내용들을 살짝 짚어봤습니다. 이 책 안에는 정말 사례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직장인 A양이 29살인데 뭐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첫 번째 어떤 걸 샀고 두 번째 구체적으로 사례가 나와 있어서 정말 신혼 초주부에게도 또 이렇게 특히 경매는 여자분들한테 잘 어울린다고 하는데요.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인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짧은 관계로 저자님을 저는 조금 더 알아보고 싶어요. 책을 보니까요. 그 세상을 보는 그 저자님만의 관점이 있더라고요. 세상을 어떻게
보는 지혜, 그리고 네. 지금까지 이 자리를 유지하고 저자로서 또 세무사로서 강사로서 네. 하루 정말 시간을 잘 쪼개서 쓰시는데 네. 이런 얘기 좀 해주세요. 지혜롭게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이야기. 이야기요? 네. 저는 이건 이제 제가 여기 책에도 잠깐 실어놨었는데요. 세상을 보는 지혜를 아무래도 우리 재테크를 어떻게 하면 재테크를 할 수 있을까요? 뭐 이런 부분하고 이렇게 좀 연관을 지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어떻게 하면 재테크를 잘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드리면 저는 딱 이 한마디를 드리고 싶어요. 본인의 경쟁력만 향상시키시면 재테크가 이루어집니다. 그죠? 내가 만약에 보험일을 하고 있습니다. 보험일에서 탑을 달리시면 그게 재테크죠. 그죠? 우리 MC님처럼 잘 하실 사회를 잘 보시면 거기서 그렇죠. 탑을 향해서 달려가시는 거죠. 그래서 나의 경쟁력을 증가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 재테크고 세상을 보는 지혜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그 경쟁력을 올리는 거를 저는 나의 가치, 영어로 value라고 얘기하잖아요. 가치. 그래서 value를 이렇게 밑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늘려쓰게 되면 거기에 이제 제가 삶의 지혜가 녹아져 있습니다. 우선은 V부터 볼까요? value 할 때 value는 철자가 V, A, L, U, E 이렇게 됩니다. 그죠? 다들 아시죠? 네, 그렇죠. E가 E 다 있습니다. 네, E는 여기 있고요. 네, 그래서 V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 V는 제가 비전이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삶의 목표, 목적,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라는 거죠. 네, 어떻게, 왜 살아야 되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거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부분을 질문을 던지는 거하고 똑같죠. 그래서 나의 목적은 내가 사는 목적은 이거입니다. 라는 목적을 명확하게 하셔라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A가 나오겠죠. A는 맨날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그 다음에 이제 L이 있습니다. L은 러브로 정리했습니다. 러브는 기본적인 사람에 대한 사랑,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사랑, 그죠? 그 다음에 내가 속해져 있는 사회, 집단에 대한 사랑, 이런 모든 사랑의 마음을 가진다면 지금의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혼탁한 일들이 많이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부분이에요. 사랑을 가지고 있으시면 됩니다. 무슨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뭐 종교적인 사랑도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일반적인 여러 가지 우정 이런 부분도 될 수 있습니다. 그분에 대한 사랑 관심을 가지시게 되면 아무래도 성공에 가까워지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U가 있습니다. U는 유스풀입니다. 유스풀 발음이 좀 별로 안 좋죠. 유스풀로 가면 유스풀은 전문가가 되는 거. 내가 거기서 탑을 달리시면 게임 끝나는 거죠. 제가 만약에 세무사입니다. 그러면 세무사에서 탑을 달리면 게임이 끝나는 거죠. 그죠? 거기서 오는 만족감이나 그런 여러 가지 거기서 느껴지는 성취감 이런 부분은 100% 채워지게 되어 있는 부분이 될 거고요. 그래서 전문가가 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E가 있습니다. E는 에너지를 말씀드립니다. 에너지는 열정, 건강력이랑 통하는 말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탑에 올라가기 위해서 중간에 헉헉대면 안 되잖아요. 산이 지금 고지가 저기에요 이렇게 하는데 중간에 산 두 개 하시는 분도 못 올라가겠습니다. 그러면 거의 힘겨워지는 삶이 되잖아요. 그래서 에너지, 건강을 잘 이렇게 하시고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올 초에 작심을 했습니다. 빼자. 살을 좀 빼자. 그래가지고 제가 101kg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상상이 잘 안 가요. 지금 이제 85kg까지 제가 줄였습니다. 네, 줄이고 나니까 딴 세상이 또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열심히 운동도 하고 그 다음에 작심 3일을 했는데요. 3일마다 저는 작심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작심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이렇게 살이 이렇게 빠지게 됐습니다. 성취감이 되게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운동도 열심히 하면서 이렇게 라인이 또 이렇게 살아나잖아요. 어디 있을 때는 101kg였을 때는 그냥 이렇게 둥글한 후였는데요. 지금은 좀 이렇게 좀 슬림한 후로 바뀌었습니다. 조금 더 이제 뺄 예정인데요. 향후 이제 한 3개월 동안 좀 더 맞출 수 있도록 마지막 A 설명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죠.
안 맞출 겁니다. 아 그래요? 아 그런가요? 네. A는 네. 여러분들이 짐작하시다시피 네 액션입니다. 액션. 네. 네, 백문이 불여 일견이고요. 백견이 불여 일행입니다. 네, 행하셔야 돼요. 네, 다 알아요. 다 아는데 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살을 빼자라는 결심을 한 것도 내가 살을 빼보리라 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그랬습니다. 저보고 당신은 절대 살을 못 뺀다. 네, 그랬죠. 그래서 그럼 내가 살을 빼면 어떤 걸 해줄란가 몰라? 란가 몰라? 그랬더니 네.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해줄게. 이렇게 한 거죠. 아주 좋은 딜이죠. 그래서 빼버린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지금은 조금 자유롭게 날개짓을 좀 하려고 합니다만 아직까지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내 놈이다. 뺀 거는 내가 옆에서 많이 괴롭혀줬기 때문에 뺐지 않았느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마지막 이렇게 만트를 말씀을 드리자면 모든 것은 다 마음의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내가 행복하다고 느껴지시면 행복인 거고요. 지금 여기가 낙원이지만 불행하다 느껴지면 여기가 불행한 곳이 될 거지. 그래서 마음을 체인지 하시면, 마음을 바꾸시면 언제든지 찬스가 생기는 기회가 온다는 거. 굉장히 와닿는 것 같아요. 마음을 체인지하면 찬스가 온다. 네. 네. 지와 시 차이인데요. 네. 이게 나중에 하늘과 땅 차이가 되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안타까웠던 게 경매라고 얘기를 하니까 대부분이 지금 현재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돈이 없어서 지금은 아니야. 근데 돈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관심이 생겨야 또 경매를 보게 되는 그런 부분을 네. 조금 안타까웠는데 오늘은 그렇게 앞에 눈빛이 총총 살아계시고 네, 네. 메모하시고 네. 앞으로 1년 뒤에 굉장히 부자가 되실 분들입니다. 네. 네. 우리 두 게스트분들 이 책을 보셨어요. 보시고 어땠는지 좀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태인 네, 제가 사실은 이렇게 세무 관련된 책이라고 해서 굉장히 네. 어렵게 느껴졌거든요. 네. 사실 그리고 또 되게 두꺼워요. 책이 되게 두꺼워서 보는데도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어요. 근데도 다른 이런 세법이나 세무에 관련된 책하고 다르게 굉장히 좀 알기 쉽게 사례 위주로 좀 풀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초보자들이 보기에도 좀 편할 것 같고요. 중간중간에 우리 세무사님이 김세무사의 똑소리, 김세무사의 독한 소리, 또 이제 또 한 소리. 예, 또 한 소리도 한 있더라고요. 네. 한 번 더. 그래서 네. 뭐 주의할 점이라든지 네. 놓치기 쉬운 부분이라든지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체크를 해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초보자들이 보기에도 굉장히 편한 책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네. 네, 저도 그 이태인님이랑 거의 비슷한데요. 사실은 저는 이 부동산 경매 관련돼서는 정말 부동산의 비읍도 모를 정도로 정말 초보였는데 이 책을 이렇게 보면서 조금 전에 제가 처음 그 저자님 얘기 말씀드리고 제 소개를 할 때 정말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정말 그냥 단순한 지식이나 정보를 전하는 책이 아니라 그 저자님의 그 마음이 정말 어떤 한 사람이 전부 다 좀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 네. 네, 한 사람 모두 다 좀 이득이 많이 되는 그런 부분을 좀 적어놓은 것 같아서 네. 그냥 꼭 경매가 아니더라도 부동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한 번쯤 읽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네. 인터뷰하면서 제가 궁금해서요. 저자님은 그래서 얼마를 모으셨어요? 세금을 많이 아시니까 얼마나 네, 네. 모으셨어요? 했어요. 그래서 네, 네. 앞으로 꿈이 그 네. 사회복지, 노인복지에 관심이 있어서 그 원주의 땅을 실제로 구매하셨답니다. 아, 네. 이거 예. 방송 나가면 저희 집사람이 몰라서. 네, 언제 네, 그래서 이렇게 네. 정말 마음 깊은 곳에는 사랑이 있는 네. 분이다라는 걸 느꼈고요. 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액션 끝나고 인터뷰 끝나고 어떻게 인맥 관리를 하냐고 했을 때 본인이 스스로 먼저 메일이나 카톡이나 이렇게 해서 앞에 있는 사람을 보물이라고 생각을 하신대요. 그렇게 해서 한 분 한 분이 다 인연이라고 생각하신다고 하니까요. 오늘 앞에 오신 분들 우리 김명석 선생님하고 인연을 맺으시면 훨씬 더 좋은 기회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이제 꿈인데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이 얘기는 그래도 하고 가고 싶어요. 꿈을 위해 그 책 인트로를 보니까요. 꿈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술 이래서 좀 간단하게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맛있는 술이 아니에요? 술요? 네. 네, 네. 이걸 외우지를 못해요. 네. 보고. 네. 구술이 있고요. 네, 먼저. 우선 구술이 있습니다. 구술, 구술은 말. 우리가 이제 그 한자를 보게 되면 네. 부자 할 때 부자 이렇게 네. 보면요. 네, 우리 부 아시죠? 이렇게 맨 위에 이렇게 네. 집이 있고요. 네. 네, 한일자가 있고 중간에 네모가 있고 네. 밑이 반전이 이렇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맨 위에 우선 맨 밑에는 밭이 있어야 돼요. 땅. 네, 땅이 있어야지 부자가 되고요. 그 밑에 그 위에가 네모가 있습니다. 네모가 입구자죠. 입구자는 말을 잘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네, 그게 이제 구술에 대한 내용이고 일자는 한 마음이라는 뜻이고요. 맨 위에 이 택자는 집이라는 뜻이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네 가지를 다 갖추시면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라는 거. 그래서 제일 먼저 제가 구술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스피치를 잘할 수 있도록 저도 원활하게 잘하지는 못해요. 네, 처음에는 제가 거의 우리 개그맨 김현철 씨처럼 이렇게 많이 더듬었어요. 아, 그러셨어요? 더듬었는데 아침마다 이렇게 좀 연습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지금도 많이 가끔씩 더듬습니다만 그래도 많이 좀 나아졌죠. 네. 두 번째는 구슬입니다. 슬, 그러니까 돈이죠, 돈. 돈. 구슬 꿰어야지 또 이렇게 서말이니까. 그죠? 그래서 구슬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기술이 필요합니다. 기술은 자기 분야 아까 계속 말씀드렸듯이 전문가가 좀 되시라는 거고요. 마술도 필요합니다. 네. 때로는 임기응변도 필요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수술도 필요합니다. 수술은 내가 쓸모없는 습관이 있다든지 뭐 이런 습관들이 있어요. 아침에 뭐 정말 일어나기 싫다든지 뭐 이런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런 습관들 같은 경우에는 과감하게 잘라버리라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술이 있습니다. 예술은 창의성을 말합니다. 창의성. 그래서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창의성을 하는데 이 경매도 창의성이랑 많이 결부가 돼요. 그냥 단순하게 경매를 받아서 그냥 팝니다 이게 아니라 그 경매가 우리가 원재료가 되는 거죠. 이 원재료를 가지고 어떻게 가공을 해서 예쁘게 만드느냐 이거죠. 우리가 옷값이 똑같은 천인데도 불구하고 값비싼 옷이 되는 이유는 이거죠. 네. 잘 예술 창의성을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이죠. 그 다음에 술술이 있습니다. 평소에 이렇게 사랑과 배려를 이렇게 베풀어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위장술이 있습니다. 위장술은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냉철한 포커페이스죠. 네, 칠 때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어떤 일이 들어오게 하더라도 거기에 일이 예비하지 않는다는 거죠. 네,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이제 게임을 하더라도 동양 그림 게임을 하더라도 그렇죠? 내가 좋은 패를 갖고 있다는 걸 보여주게 되면 그렇죠. 몇 점 몇 패 하게 돼 있잖아요. 네. 딱 표시를 내지 않는다는 거. 끝나시고 난 다음에 묻더라도. 네. 그다음에 용병술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늘 나 혼자만 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 같이 쓰게 되어 있으셔야 되고 특히 리더가 되시는 분들은 밑에 직원들을 잘 이렇게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을 잘 내 사람으로 얻으셔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에 학술입니다. 학술은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는 것을 말하죠. 끊임없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보면 테마들 중에서 이렇게 도서 테마 중에서 20대 공부해 뭐 그렇죠. 30대 공부해라, 40대 공부해라, 50대 아직도 늦지 않았다 지금부터 공부해라, 60대는 아직 한 30년 남았으니까 또 공부해라. 그렇죠. 70대 은퇴하고 공부해라. 이렇게 되죠. 80대 죽기 전에 공부해라. 뭐 이렇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늘 끝까지 공부해라라는 거죠. 그 부분이 학술로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꼭 필요한 술 그리고 마지막에 정말 필요한 술이 있죠. 네, 요 술이 필요합니다. 가끔 마셔줘야 되고요. 네, 그렇죠. 가끔씩 술을 마셔줘요. 위해서.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오늘 김명석 저자님 모시고 또 저자님의 인간미 있는 모습, 또 책 내용 살짝 들어가 봤습니다. 지금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앞으로의 자기 모습을 그리면서 조금씩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현정의 북쇼핑쇼 마지막 저희 게스트분들 참여 소감 간단하게 듣고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어떠셨어요? 네, 저부터 할까요? 네. 우선 그 최현정의 북쇼핑쇼에 함께 하게 돼서 정말 영광이었고요. 나름대로 공부도 하게 되고 많은 걸 좀 배우게 되어서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고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사실은 그 임신 5개월 차라 아기와 함께 이 얘기를 들어서 네. 정말 태교하는
맞아요. 우리 세 분이에요. 사실. 그렇네요. 네. 좋은 얘기 너무 많이 듣고요. 사실은 경매 관련된 책인데도 불구하고 그 저자님의 그런 얘기나 속 깊은 얘기를 들으면서 자기계발서를 쓰신 저자님의 얘기를 듣는 듯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많은 거를 느끼고 가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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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네, 저는 오늘 이렇게 방송이 처음이에요. 이런 자리가 있는 처음이어서 굉장히 좀 떨리고 긴장되고 했었는데 너무 이렇게 말씀을 재밌게 잘 해주셔서 듣는 동안도 굉장히 재밌었고요. 또 이제 말씀해주신 이런 정보들이 또 제가 일하는 데도 또 되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또 이렇게 또 좋은 인연 또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저자님 간단하게. 말씀해주세요. 네. 전 뭐 오늘 이렇게 또 우리 세 분과 같이 해서 너무 또 영광이었고요. 네. 집에 가서 우리 친구들한테 또 많이 자랑도. 네. 오늘 최고의 분들과 최고의 시간을 또 가졌다라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 또 이렇게 방청해 주시는 분들이 또 최고이신 것 같아요. 네. 박수 많이 쳐주시고 많이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또 감사드리고요. 우리 또 그 전체적인 코디를 해주신 여러 관계자님들께 또 감사를 좀 드립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5월 최은정의 북쇼핑쇼는 정리가 되고요. 6월달 첫째 주는 현충일로 저희가 조금 쉬겠습니다. 같이 쉬시고요. 두 번째 주에 김태진의 북스타쇼에서는 발칸 이야기 아닌가요? 네. 네, 포커스 디베이트 박성우 저자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북쇼핑쇼에서는 책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서로 공감하고 소통하는 자리를 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6월뿐만 아니라 7월에도요. 네 분의 MC분 저를 포함해서 다양한 분야의 이야기를 나눌 거니까요. 네, 함께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7월에 뵙겠습니다.